자, 1장의 1절입니다. 상속과 상속 설계,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재산상 권리 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 후에 법률이나 본인의 최종 의사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문장 자체가 어렵거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찍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권리 의무를 가져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리만 가져가거나 의무만 가져가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괄적 승계다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권리만 가져가거나 의무만 가져가는 건 안 된다.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망 후에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건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들은 111 가져가세요. 이렇게 민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본인의 최종 의사에 의해서, 자, 본인의 최종 의사, 이 최종 의사가 뭔지를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의사를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유언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의사라고 얘기하는 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냐. 우리가 유언장이 3장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는 첫째 아들 줘라. 두 번째 유언은 둘째 아들 줘라. 세 번째 유언장은 셋째 아들 줘라. 똑같은 물건을, 예를 들면 이 빌딩을. 그러면 누구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쓴 유언장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최종 의사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다면 누가 받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상속인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으로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수유자라고 불러요. 수유자. 유언으로 받는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유자. 아, 여기에서 조금 용어 정리 하나만 해볼까요? 수증자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수증자. 이것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포괄적으로. 아까 포괄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피상속인의 의미, 돌아가시는 분, 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 오케이? 예, 그래서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예습하는 차원에서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상속설계 정의, 상속설계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대표적인 건 누구라고요? 그렇죠. 상속인 또는 누구? 수유자. 예. 유언으로 상속받는 사람.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아주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상속설계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딱 문장이 끝났어요. 맞는 문장이에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상속설계는요, 그 전에 계획하고 플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포함한다? 사망 이후, 요것도 포함을 합니다. 사망 이후. 아시겠죠?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상속설계에 있어서 재무설계사의 고객은 피상속인에 한정된다? 아, 이건 뭐 딱 봐도 잘못된 센텐스죠? 예. 왜? 피상속인만 가지고 고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속인도 챙겨봐야 될 거고요. 아까 여기서 말한 다른 특수관계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뭐 예를 들면 기타 이해관계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이제 빚을 내준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이런 사람도 그러면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상속설계 목표입니다. 생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이 상속설계가 참 어려운 게요. 제일 어려운 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플래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하는 상속설계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플래닝을 하는데 살아계실 동안에는 또 살아있을 때 재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는 요새는요. 재산을 무조건 내 자식에게만 최대한 세금 안 내고 줘야 되겠다. 이런 상속설계도 물론 이게 더 많지만 이런 좋은 사회 환원을 어떻게 할까? 요런 것들을 상속인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까?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요. 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공익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요런 생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포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사후에 개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상속인들끼리 분쟁. 근데 분쟁을 저는 조금 직접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의견의 불일치다. 분쟁하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나는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아니야 오빠 이 집은 계속 지금 가져가는 게 더 좋아. 이거 고칠까 말까 전세를 줄까 월세를 줄까 뭐 이런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관리하고 또는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 평소에 좀 잘 챙겨주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또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있다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활동의 계속성. 그러니까 설사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상속설계하면서 내가 모든 사회생활을 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상속설계는 기초지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민법의 상속편에 있는 거다. 그 다음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유산세 방식이다. 별표 2개. 제가 이번 시간 들어서 별표 처음 쳤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딱 나오진 않더라도 세금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시간까지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나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산세 방식 이런 겁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나뉘었을 때 받는 사람 중심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중심의 세금이다. 얼만큼 재산을 남겼느냐 요걸 가지고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유산세제 방식 또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별표 2개예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예를 들면 10억, 10억, 10억 줬다. 그러면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수증자 각각이 10억 받았죠. 그럼 그 10억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둘째 또 10억 받았죠. 그걸로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즉 증여세는 취득세제 방식이다. 하지만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다 또는 유산세제 방식이다. 요거 별표 2개짜리입니다. 이 이외에 이 상속설계 아주 깊이 공부하면요. 엄청 유식해져요. 엄청 똑똑해져요. 왜?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해야 돼요. 가족제도, 이혼, 재혼, 친자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거래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알 수 있고요. 상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속설계에 포함된다. 기초 지식으로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한 개를 꼽으라면 뭐라고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증여세는 취득세제 방식이다. 요거 하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